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부엉이에 관한 영상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주 좋은 생태 지역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포인트레이라는 곳인데 그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운전해 가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아주 생태 환경이 아주 잘 발달된 곳이어서 제가 많은 또 야생 동물들 볼 수 있어서 아주 즐겨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엔 제가 그 이곳에 가서 뭐 영상을 찍고 있다가 이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미국에서 일하시는 이제 공원관리 공무원이신데 뭐 사람 좋은 아저씨여서 뭐 저도 아저씨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혹시 부엉이가 있는 곳을 아냐고 했더니 여기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의 그 말을 듣고 신나게 찾아간 장소이고요. 주변이 이렇게 유채꽃도 많고 아주 잘 관리된 곳인데 이곳에 재밌게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면서도 또 옆에 그 소도 기르신 농장이 함께 하다고 그래서 소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러한 넓은 그 평야지가 있어서 이런 곳이 있으면 또 이제 이러한 그 풀들을 먹고 사는 야생 조그만 동물들이 있고요. 이러한 또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또 부엉이라든지 매라든지 뭐 코요테라든지 아니면 뭐 시라소니 이러한 동물들이 잘 발견할 때 있는 곳이어서 제가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러한 그 평야가 이 부엉이가 먹이를 잡는 그러한 사냥터이고요. 그러한 곳에 한 구팅에 신기하게도 소나무가 몇 그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엉이가 산다는 말 듣고 제가 며칠 찾아갔습니다. 첫날은 보지 못했고요. 제가 두 번째 날 가서 그 낮에 갔더니 부엉이가 아마 이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에 살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다가 제가 뭐 끝까지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이 부엉이가 나무 속에 있다가 나온 모양이에요. 워낙 잘 숨기 때문에 이러한 큰 나무 뒤에 어딘가에 숨어 있으니까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만 찾은 게 아니고 이 부엉이가 나름대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산책하러 왔다가 이 부엉이를 발견하고 다들 뭐 이렇게 좋아하는 동네에서 유명한 부엉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같이 서가지고서 제 옆에서 찾았는데 다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제가 한 오후 4시쯤에 약간 저녁이 빛이 약간 어스름할 때 되니까 이 부엉이가 드디어 사냥할 때가 되니까 깊은 나무 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라고 부엉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사는 지역에 사는 부엉이들은 밤에만 울고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 없겠더라고요. 부엉이 개체수가 뭐 매해 못지않게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밤에 나오니까 뭐 저희들이 눈으로 관측할 수는 없잖아요. 소리는 들어도. 그렇지만 이 부엉이는 아주 매너 있게 이렇게 이른 오후 저녁도 아니고요. 늦은 오후쯤에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부엉이가 밤에 사냥을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밤에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에 의존해서 사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눈이 좋아야 하고요. 밤에 사냥하려고 하니까 어두운 빛에서 이제 자기가 잡아야 하는 먹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눈이 발달돼야 하고요. 그래서 부엉이의 또 재미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부엉이 눈이 너무 크고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밤에 먹이를 잡기 위해서 큰 눈을 지녀야 했던 것이고요. 또 얼굴이 너무 다른 새에 비해서 이렇게 동그랗고 재밌는 것도 사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엉이가 소리로 의존해서 먹이를 잡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들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소리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이크처럼 동그란 마이크로 소리를 모아서 귀로 보내기 위해서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발달된 것이고요. 밤에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다른 먹이가 되는 동물들이라고 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발달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동물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런 소리를 잘 듣는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다가가서 또 먹이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엉이의 날개가 아주 소리 없이 날 수 있는 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조용히 나는 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깃털이 그러기에 특화되어 있는데 날개가 뭐 그 가볍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날개 끝에 그 깃털이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바람을 낼 때 공기역학적으로 그 공기가 이제 흐르는 소리를 이렇게 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교묘하게 조절해서 그 나는 소리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자연 동물에 갖추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뭐 우리가 학문이 발달되고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자연과학하는 사람들이 공기역학을 이해하고 이제서야 조금씩 그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자연은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손길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뭐 저의 또 감성이기도 하겠지만 또 너무 부엉이가 우습잖아요. 뭐 부엉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를 잡고 살도록 뭐 얼굴도 동그랗고 소리도 잘 듣고 조용하게 날개도 만드셨지만 이게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얼굴 보면 동그랗고 뭐 부엉이 보여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저도 보아도 좋은데 이런 걸 보면서 만드신 분의 어떤 인격이 그런 창조된 이러한 생물들에게 좀 투영된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것, 예쁜 것, 귀여운 것을 좋아하시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창조의 손길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제 부엉이가 날려고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그 하루 종일 나무 위에서 쉬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날아가야 하니까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개가 중요하니까 뭐 날개도 이렇게 펴보기도 하면서 날개를 이렇게 스트레치도 하면서 또 깃털도 관리하면서 그렇게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보면은 이제 낮 가운데는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이렇게 날아갈 때가 되면 깃털도 이렇게 펼쳐가면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곧 부엉이가 날아갈 것을 제가 알곤 하는데 하여튼 멋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보기에는 귀엽고 그렇지만 일단 사냥을 하면 무서운 또 맹주려고요. 주변에 있는 뭐 그런 설치류들에게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멋진 그러한 부엉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엉이의 모습도 예쁘지만 또 부엉이 하면 저희들이 뭐 어릴 때 동요도 있잖아요. 부엉새가 우는 밤이라고 뭐 겨울에 많이 불렀던 동요인데 밤에 우는 소리가 참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엉이를 이제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싶어서 녹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딘가에 뭐 부엉이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영상과 소리가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욕심을 부려서 제가 직접 부엉이가 우는 영상과 그러니까 부엉이의 우는 모습과 소리가 함께 다니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집에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도 그 카메라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마이크의 스피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의 녹음이 이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소리가 잘 녹음되기 위해서 제가 좀 마련한 그 특별한 마이크를 달고 가서 이제 부엉이가 그 소리를 내는 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녹음한 영상 있습니다. 이 부엉이가 저는 나름대로 어렵게 그 촬영한 것인데 그런 부엉이가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 부엉이 소리를 녹음하다 보니까 부엉이가 두 마리가 같이 우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엉이가 원래 혼자 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맹조류다 보니까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터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냥하는 넓이가 꽤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엉이가 이제 짝이 아닌가 제가 희망을 하고요. 그래서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지금이 제가 조사해 봤더니 부엉이가 알을 낳는 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엉이의 그 둥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 부엉이가 이제 새끼를 시전하면 뭐 한두 달 후에 새끼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러한 또 영상 제가 찍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생겼는데 또 그러한 장면이 있으면 또 신나게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엉이 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밤에 부는 소리, 뭐 노래에도 있다시만
그 부엉새가 밤에 울고요. 고향에서 뭐 저는 뭐 시골에서 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서 그 고향 밤에 겨울 밤에 뭐 부엉이가 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아련한 정서 속에 남아 있는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왜 부엉이는 밤에 이렇게 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엉이가 밤에 우는 걸 생각하면서 하필 이렇게 늦은 밤에 그리고 그 또한 추운 겨울에 울는 소리가 우리에게 감성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어려운 때를 상징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 빛이 없는 때, 겨울, 뭐 저희 그 소망이 없다든지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일 때 부엉이가 우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엉이가 우는 때는 빛도 없고 추운 때인데 이러한 것이 아마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의 시기에 어떤 생명의 한 소리가 내가 이러한 생명이 있다. 겨울밤과 빛이 없는 추운 곳에서도 한 생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뭐 저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기와 뭐 우리 사람만 그것은 아니겠죠. 사는 많은 생물들이 사는 가운데 추운 가운데 이러한 부엉이 소리를 남겨놓아서 어떤 생명의 희망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사는 삶 속에서도 추운 겨울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어두움과 그런 슬픔이 있을 때 찾아왔던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제게는 희망을 주는 말씀들이었고요. 그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었던 그런 기억들 있었던 것 같아서 뭐 부엉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또 과거의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고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추운 겨울이 있고 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밤에 저희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저희의 추운 겨울, 저희 인생의 어려움과 저희 죄로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셨던 그런 주님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지만 오늘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부엉이를 때가 가서 관찰하고 또 친구에게 같은 또 부엉이 소리를 들으면서 보면서 함께 나누는 기분으로 영상 마련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찍은 그 부엉이 영상 함께 보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영상 또 보아주시고 늘 응원하여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제가 만날 때까지 다음을 기약하고요. 특별히 또 다음 장면은 또 제가 부엉이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언젠가 찍을 수 있을까 제가 소망하면서 기약하면서 그렇게 또 영상을 마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